질문에 대한 제출 요구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작성된 세부 요지가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천시의회 의장인 제가 김정인 의원님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227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은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새싹이 대지의 꿈을 안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역동의 계절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새로운 꿈에 부푼 가슴으로 열정을 쏟아내야 하는 시기이지만 지역 경제는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성장으로 OECD 가입국이 된 지도 19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저성장, 고시험률로 시민들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도 지금과 다른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저성장 경제 침체에서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넘긴 선진국의 지혜를 찾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실천하는 지자체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이미 사회적 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이제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협동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협동을 통해 마을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자본이 급성장하면서 협동을 잃고 사람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협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으로 개인의 물질적 자본이 우선이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확장해 가야 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4개 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관련 업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하여 김진영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 의견을 합의하여 수용하는 기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실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 시 부서별 사업 중 지역 공동체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진영 부시장님의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부시장 김진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석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식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 있는 발전과 미래 비전 전망을 위해서는 민관 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지역 주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동의 목표 공유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회복이 가장 필수적인 선행 과제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시 17개 읍면동에서는 5개 직능 단체를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읍면동 단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읍면동민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자율적인 행사 계획 협의, 주요 시정 홍보사항 청취, 통리별 불편 및 건의사항 수렴, 수건사업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단합된 역량이 필요한 주요 시정 업무 추진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함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이통장 협의회, 제천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 리더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고민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워크숍, 민간 위탁교육, 박람회 참가, 선진사례 견학, 화합행사 지원 등의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 서로 간 더 크고 가치 있는 공동체 의식 정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포츠, 음악, 공예, 전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3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주민의 자치 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주도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주민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 지혜와 역량이 공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지역사회가 가진 공동의 지식과 경험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36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하여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면 물론 학습 참여자 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식과 경험을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배출된 지식공동체의 역량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의 기초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을 합의하고 수렴하는 기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과 여망이 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민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소외된 이웃의 불편과 여망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천시 시민노충 처리위원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노충 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유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시정, 권고, 합의, 조정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출범 후 2014년까지 54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제천시관 내 57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네토회의를 분기별 1회 운영하여 각 기관단체별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한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총의를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과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NS 시민 기자단 운영, 제천시 홈페이지 시민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의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민관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고 토론하여 주요한 시정 발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500명 내외의 차별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시정소통시민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시민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을 물론 제천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시민합의 기관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신뢰와 성실히 활기찬 지역경제 건설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실정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회적 경제사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총 10개 업체로 이 중 예비적 사회기업이 6개 업체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4개 업체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운영으로 14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 업체가 행정자치부로 지정을 받아 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시의 신고사항으로 총 14개 조합이 신고되어 연인원 14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사회적 기업 2개 업체, 마을기업 1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을 받았으며 협동조합은 10개 조합이 신고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정은 3월 중에 신청하여 4월 중에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사회적 기업 2개,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5개 정도를 지정 및 등록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비 지원 실적은 사회적 기업 8개 업체에 총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은 2개 업체에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고 신고 등록에 따른 컨설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예산은 사회적 기업 지원금 4억 2,300만 원과 마을기업 지원금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으로는 광고비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차량 외부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규 창업 희망자 모집을 위해 2차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북 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지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순회사업 지도를 하였고 신규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개별 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먼 거리에 위치하여 육성 지원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대안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은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으나 이는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선은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신규 창업 희망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지정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양성 위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지정 사회적 기업 운영자 및 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 부담을 줄여 창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기지정 기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집행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대표자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관리 교육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생산품 판매 전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영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의 자생과 독립을 위한 정책 조정, 기관 간 협력, 창업 보육, 컨설팅, 경영혁신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경제 육성기관으로 제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설치 공모 사업 신청 시 사회 경제적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북 사회적 경제센터 제천 출장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기업 창업 희망자의 인큐베이팅실을 설치하고 개별 상담 및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 보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북 사회적 경제센터 제천 출장소 설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설치가 마무리되는 금년 10월경에 가능함에 따라
이 기간 전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일정 기간 컨설팅 전문가가 상주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 창업 희망자에게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부서별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으로 해체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이 당면한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방위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정 업무의 대부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관점에서 자율적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살펴보자면 사회적 기업 운영 지원 10개 업체, 마을기업 육성 지원 4개 업체, 정보센터 정보와 마을 운영 5개소, 읍면동별 특화사업 지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관 내 사회적 기업은 총 10개소로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유기농 먹거리 사업, 약초 건강 쿠키 생산, 황기젤리 생산, 약초 재배 및 소포장 유통 등의 영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총 4개소로 전통음식, 농촌체험, 약초 재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지역의 청정 자연과 환경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센터 정보와 마을은 5개소로서 온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특산품 판매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읍면동별 읍면동 시범마을별 17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녹색생활 실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우리시 부서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세한 추진 현황은 첨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는 통상 마을 단위 수준에서 구성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일정 물적 자원과 추진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나 지역기업, 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 각 양과 질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개발하면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중앙단위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의견 합의 및 수렴기구의 설치,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경제 실현 등 일련의 중요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주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우선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마을 단위 소규모 지역 공동체부터 시 단위 지역 공동체까지 원만한 의사소통 창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경험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향후 우리 시에서는 매 사안마다 주민의견의 수렴 등의 단계적 추진 과정을 거치고 광범위한 관련 사무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홍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홍석영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부시장님 성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 대부분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시책 계속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저는 보니까 아까도 홍석영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 또 국가와 시장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6기 공약에 우리 이근규 시장님 민선 6기 공약에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이 포함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이미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분야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다른 과에서도 시도하고 있는데 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던 서울 같은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도농공학 도시인데 농촌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어떤 좀 더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금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는 전체 GDP의 11%, 그다음에 고용인구의 6.5% 수준으로 스웨덴은 전체 근로자의 11%, 프랑스는 9%를 사회적 경제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센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도 미처 예. 지금 전국적으로 18개의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2,717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6,753개의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10개, 그다음에 149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죠. 글쎄 이제 지역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2,717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 6,753개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답변 내용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10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늦는 감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열고 그 전에는 다른 조치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예비적 사회기업을 2,700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10개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인구 비율로 할 때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면 우리 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10개가 지금 우리 시 규모가 전국적으로 한 0.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0.3%면은 그 정도면 그렇게 예. 비율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도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센터를 지금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마을 공동체
예. 종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조금만 키워주시면.
예. 부시장님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 그 대도시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마을 공동체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서 2017년까지 공동체를 1000곳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왔듯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신의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제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라든가 전문적인 걸 지원해 주는 정도지, 행정은 최소한의 어떤 개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도 많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런 부분은 공동체 육성은 사실은 압축 성장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주민 스스로 이렇게 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에도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 해당 과에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을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주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본 의원이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예. 사회단체, 직능단체가 하고 있는 회의 방식을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토론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단체는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과는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된 사업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공동체 사업을 완성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민이 먼저 제안하고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농촌 공동체를 육성하고 마을 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행복과는 마을에서 합의된 수거운 사업인지 회의록을 토대로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불효불급 사안을 따져 마을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고령화로 젊은 지도자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부서별 관련 업종으로 주민 소모임을 지원하고 1마을 1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들의 자발성이 공동체의 가장 가치이면서 또 기본적인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자발성입니다. 기존의 모든 사업들이 그런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모든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행정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하되 너무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하면 잘못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기존에 잘 운영되는 공동체까지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잘 되고 있는 데부터 일단 육성을 해서 예.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미리 이렇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답변서를 보고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고심해서 답변서를 작성했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보면 기초 단위의 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시 단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추가 질문에서 뺐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 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바닥에 기초 단위의 회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직능단체, 사회단체에서 먼저 주민들이 스스로 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우리 시 재정을 봐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지금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는 자원들, 뭐 일단 주민단체, 여러 가지 주민단체라든가 그런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그렇게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의견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아무튼 조장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부시장님 답변서를 보면요. 예. 정말 그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답변서입니다. 이대로만 만약에 우리 시가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 정말 그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700개가 넘는 그 사회적 기업과 7,000개가 넘는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합치면 거의 9,000개가 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제천시는 지금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은 마을대로, 단체는 단체별로, 또 연령대는 연령대, 성별은 성별대로 그렇게 해서 계층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그 주제를 발굴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의원 말씀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2,700개 중에 10개가 제가 사회적 기업.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 인구로서는. 그리고 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잘 써준 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의원님과 아마 같은 의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들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들, 그 다음에 관련 부서와 지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실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비정소통 시민회의를 구성할 계획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쪽을 보시면 시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이렇게 워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거의 그 자리에서 500명이 내외에 참여한 시민회에서 시정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의견, 어떻게 500명이면 다 각양각상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 제천시 주민 의견을 합의하여 수렴하는 기구 현황 지금 쭉 나열하셨는데 몇 개 단체에 몇 명 정도는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를?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몇 개 단체에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자료가 없어갖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예. 저희 의원들한테 공부된 자료를 보면은요, 읍면동 직능단체가 전부 예. 85개가 됩니다. 85개. 총 인원은 한 2,350명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료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시장님은 시민시장실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하고, 또 시정소통시민회의에 500명의 인원을 만들어서 예. 시정 방향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 시간에는 시장님이 그 시민시장실의 정책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천시 일천여 공직자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기구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예. 기구가 85개 단체, 예. 읍면동, 주민단체 예. 5개씩 올라왔습니다. 예. 85개, 한 2,350명 정도의 시민, 또 예. 시정소통시민회의 500명 구성, 예. 시정 방향을 결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또 시장님은 시민시장실에서 정책도 결정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천시 일천여 공직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통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도 역시 각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을 반영을 하고 또 어떤 집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방향이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받아서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 맞으시죠? 시장님이 또 최종 또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다. 저기 행정청은 시장님입니다. 행정조직에서 사실 나머지는 보조기관들이죠, 다. 그렇죠. 그래서 의견 수렴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이 시정소통시민회의가 시정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 공통분모를 찾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시장님께 한마디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일천여 공직자와 시장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중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짧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페이지. 죄송합니다. 4페이지 시정 방향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을 한번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민이 시장이라는 이 슬로건 때문에 소외되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이 중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셔서 공직자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기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